잠시 상상해보세요. 은행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ATM으로 걸어갔는데 갑자기 기계가 지폐를 마구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총을 들고 협박하지도 않았고 폭발물로 금고를 부수지도 않았죠. 그저 기계가 스스로 돈을 뱉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동시에 벌어진 일이죠.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정교했던 사이버 은행 강도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어느 무더운 여름날 타이베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은행 앞으로 두 명의 남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의료용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차림새는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은행 입구 근처에서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ATM 앞으로 다가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카드를 넣지도 않았고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몇 분 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죠. ATM이 저절로 지폐를 연달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슬롯머신에서 jet팟이 터진 것처럼 말이에요. 남자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돈을 주워 담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도 더 경험해 본 것처럼 말이죠. 지나가던 시민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다가오자 두 사람은 즉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 같은 시각에 타이베이 곳곳의 다른 ATM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총 20여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지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돈을 수거하고 있었죠.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계획되고 조율된 대규모 작전의 일부였던 거죠.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순간이 2년여에 걸친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우크라이나의 한 은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맥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평범한 은행 직원이었죠.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나쁜 습관이 있었다면 컴퓨터 업데이트를 미루는 것이었죠. 번거롭기도 하고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계속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나중에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2014년 4월 8일 화요일 평소처럼 사무실에 도착한 맥심은 동료 세르게이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연방법 115호 관련 중요 문서였고 워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죠. 충분히 중요해 보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맥심은 아무 의심 없이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문서를 다 읽은 후 평소와 다름없이 파일을 닫고 다른 업무를 계속했죠. 그는 방금 전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클릭 한 번으로 은행의 보안 시스템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몇 달이 흘러 맥심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사의 표정이 심각했죠. 은행의 여러 ATM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갑자기 지폐를 뱉어내고 있다는 것이었죠. 운 좋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주워갔고 은행은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직원들에게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맥심은 그때야 몇 달 전 받았던 이메일이 떠올랐지만 이미 늦었죠. 한편 모스크바에서는 카스퍼스키 보안회사의 전문가 페르브가 새벽 3시에 걸려온 급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형 러시아 은행의 계정 관리자였던 발신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즉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몇 시간 후 페르브의 동료가 해당 은행에 도착했을 때 IT 담당자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은행 네트워크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를 장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시스템에서 정체불명의 목적지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다는 점이었죠. 카스퍼스키 전문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발견했죠. 혹시 해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한 전문가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워드 문서를 열고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타이핑했습니다. 몇 분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화면의 커서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새로운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잡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죠. 전문가는 우리가 반드시 당신들을 잡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해커는 아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대답했죠.
이 순간 실시간으로 해커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카스퍼스키 팀은 이 악성 코드를 카르바나기라고 명명했습니다. 구성 파일 중 하나가 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카본 A씨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죠. 러시아 은행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통해 우크라이나 ATM 해킹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해커들의 수법을 재구성할 수 있었죠. 카르바나 그룹의 작전은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은행 직원 중 한 명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냅니다. 맥심이 그 파일을 열자 백도어가 설치되어 해커가 그의 컴퓨터에 원격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교묘한 작전이 이제부터였죠. 다음 단계가 진짜 교묘했습니다. 해커들은 맥심의 컴퓨터에 시스템을 느려지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죠. 당연히 맥심은 좌절하며 IT 지원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IT 담당자가 문제를 해결하러 왔을 때 해커들은 이미 키로거를 설치해둔 상태였습니다. IT 담당자가 관리자 권한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해커들은 그 비밀번호를 손에 넣었죠. 이제 해커들은 은행의 핵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공격하지 않았죠. 몇 달 동안 조용히 은행 직원들의 업무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자금 이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AT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안 절차는 어떤지 모든 것을 파악했죠. 마치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이 된 것처럼 시스템을 속속들이 알아갔습니다. 카르바나 그룹은 3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돈을 훔쳤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은행의 거래 처리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이었죠. 먼저 자신들의 계좌 잔고를 늘린 다음 그 돈을 빼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은행이 하루에 한 번씩 전체 잔고를 확인하기 때문에 총액은 변하지 않아 의심받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매일 조금씩 돈을 빼내면서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바로 타이베이에서 목격된 ATM 해킹이었습니다. 특정 ATM을 원격으로 조종해서 돈을 쏟아내도록 하는 것이죠. 미리 고용된 돈 운반책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돈을 수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범죄 조직을 통해 고용된 사람들로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돈을 모아 상부에 전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운반책들은 자신들이 어떤 큰 계획의 일부인지도 모르고 있었죠. 세 번째 방법은 가장 정교했습니다. 여러 개의 가짜 계좌를 만들어 각각에 3.33달러 같은 소액을 입금해두죠. 그 다음 은행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해서 그 소액을 100만로 바꿔버립니다. 갑자기 모든 가짜 계좌에 100만 달러가 생기는 거죠. 돈 운반책들은 직불카드로 이 돈을 인출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조작의 부작용으로 일부 무관한 고객들도 갑자기 100만장자가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카스퍼스키 팀이 카르바나의 수법을 분석할수록 이 작전의 규모와 정교함에 놀랐습니다. 유럽 형사기구와 협력해서 일부 서버를 차단했지만 해커들은 다양한 도구를 번갈아 사용하며 2015년 초까지 활동을 지속했죠. 최종적으로 카르바나는 약 30개국의 100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1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훔쳐냈습니다. 피해 기관의 대부분은 러시아에 있었지만 미국, 중국, 유럽 각국에도 피해자들이 있었죠.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활동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타이베이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퍼스트뱅크는 7천만 대만 달러 이상이 불법 인출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2016년 7월 타이베이와 기타 지역 34개 ATM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죠. 대만 경찰의 대응은 신속하고 철저했습니다. 500명 이상의 경찰관이 동원되어 모든 CCTV 영상을 분석했고 용의자들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총 22명의 돈 운반책 중 대부분이 러시아인이었고 나머지는 동유럽 출신이었습니다. 19명은 대만을 무사히 빠져나갔지만 3명이 붙잡혔죠. 이들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자 탈출을 위해서는 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한 명은 스포츠백 2개에 돈을 넣어 동구공원에 숨겼는데 체포된 후 경찰을 그 장소로 안내했지만 가방 하나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그 가방을 발견해서 집으로 가져간 것이었죠. 아마도 하늘이 내린 행운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밥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운반책은 나머지 돈을 여행 가방 2개에 나누어 담아 타이베이 중앙역 물품 보관함에 숨겼습니다. 동유럽에서 급파된 2명의 남성이 그 가방들을 찾아 호텔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있을 때 경찰에 체포되었죠. 칼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모두 침착하시고 우리와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이들을 호텔 방으로 데려가 수색했고 약 150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발견했으나 대만 경찰은 도난당한 돈의 90%를 회수하는 성과를 올렸죠. 체포된 3명의 운반책은 4년 정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말단 요원에 불과했지만 그중 한 명의 휴대폰에서 다양한 통화로 된 현금 뭉치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카르바낙 그룹 용의자의 이메일도 찾아냈죠. 유럽 형사기구, FBI, 사이버 보안 회사들과 여러 국가 당국이 협력하여 배후 조종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끈질긴 추적이 결실을 맺을 때가 왔죠. 2018년 3월 6일 데니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출신이지만 지금은 아내와 아들과 함께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은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죠. 평소에는 거의 집을 나서지 않고 새로운 악성 코드를 개발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지출을 비트코인으로 처리했습니다. 2018년에 그가 보유한 15,000개의 비트코인은 오늘날 가치로 약 10억 달러가 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도 있었죠. 고급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것들 말입니다. 판매자들이 디지털 화폐보다는 실제 현금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사려면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야 했고 이 과정에서 흔적이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경찰에게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당국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정체를 밝혀냈죠. 체포 당시 그의 노트북은 여전히 켜져 있고 잠금 해제 상태였습니다. 포렌식 팀은 즉시 증거 수집에 착수했죠. 당국은 BMW 차량 2대와 5만 달러 상당의 보석류 그리고 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도난당한 10억 달러의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데니스가 카르바낙 작전의 핵심 인물이었을 수는 있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최소 10명에서 30명 사이에 상당히 큰 팀이 이런 규모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해커 그룹들이 유사한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그룹이 어떤 공격을 했는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죠. 2018년 후반기에 카르바낙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인 3명이 추가로 체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자들이 서방 세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러시아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맥심이 근무했던 은행은 결국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죠. 카르바낙 그룹이 악용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의 취약점은 공격 당시 이미 3년 전에 수정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맥심은 윈도우 업데이트를 설치할 시간이 없었죠. 결국 직원 한 명의 작은 습관이 회사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가져다 준 셈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한 사무실에서 시작된 단 한 번의 클릭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완벽한 기술보다 무서운 건 인간의 방심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수백만 달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